영원히 우리가 살아 지켜가는 곳. 영원히 우리가 살아 지켜가는 곳. 영원히 우리가 살아 지켜 2018년 11월 2일이었다. 모녀가 바다에서 사라진 것은. 이틀 후 애월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3살 아이가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7일 저녁에 제주항 7부두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에서 33살 된 엄마도 발견되었다. 모녀는 이틀 전 이른 새벽에 택시를 타고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부근에서 내려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먼저 바다로 보냈고 뒤따라갔다. 그 전에 그 엄마는 한참을 서성였다고 한다. 바다에 넣어버린 아이를 그 직전에 아이가 추울까봐 이불로 꽁꽁 싸매 안고 있었다고 한다. 보이지 않으나 엄연히 있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럼비는 무엇입니까? 구럼비는 무엇입니까? 구럼비가 무엇이길래 구럼비가 무엇이길래 삶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삶을 구럼비 방탈. 지난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폭력 앞에, 혐오 앞에, 차별 앞에서 도망치기 바빠 군사주. 왜 평화를 질문받게 될 때만 대단히 강력한 존재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려왔습니까? 국가는 왜 시민들이 세계의 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짐을 확대하는 순간에만 급격히 유능해졌습니까? 이 불법한 군사기지는 어떻게 해야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폭력과 사랑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에너지로 국한해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하며 기후위기를 마치 먼 나라 북극곰의 위기로 둔갑시키는 시도 혹은 소수자의 권리를 나의 안락함과 맞바꾸는 시도 등을 통해 인간 개개인 역시 하나의 제국이 되어간다. 나의 권리가 다른 존재의 착취를 수반하여 운행되었음에도 아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미 나는 제국주의자다. 이런 무릎 속에서 공기처럼 존재하는 착취에 반대하는 도약적 무릎, 즉 병역을 거부한다는 선언은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반성하고 식민지에 반대하며 누구도 타자로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된다. 제가 이건 처음 읽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제목인데 2018년도 11월 2일에 있었던 어떤 젊은 모녀가 바다에 투신했던 이야기를 이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를 만났으면 내가 이 사람을 꼭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되게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해마다 11월 2일마다 얼마 전에 지났죠. 며칠 전이었잖아요. 그날도 이걸 기억을 하고 해마다 저는 이 여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길래 33살밖에 안 먹은 여인이 30살의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20대 사회적 어떤 관계망이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혹은 그녀의 고립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길래 그런데 죽기 직전에 아이한테 빵과 딸기 우유를 사주고 먹이면서 추울까봐 꽁꽁꽁 그 극세사 이불로 안고 있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던졌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감정에서 그때 당시 저희 아이도 어렸었고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여성의 입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금은방에서 고민할 것이 많은 존재의 입장으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바다라는 키워드랑 열쇠발과 아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는 이제 과거는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 뭐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의 진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삶을 시작하고, 뭐 우리의 혈액 속을 구성하는 바다물과 비슷하고, 막 이런 말들, 레이첼 칼슨도 뭐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는 곳에서 바다를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바다가 아니죠. 생명을 잉태한 바다라는 것도 우리의 사실 이제 혐오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 이제 바다는 절대 그런 공간이 아니죠. 바다는 생명의 발산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재난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이건 제주도하고 많이 닮았어요. 본국 바깥에 위치한 테스트베드. 네, 신자유주의 실험실로서의 제주. 그래서 바다와 제주도가 굉장히, 저는 또 아까 그 여성, 제주도, 바다, 이런 타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비질은 저기 나와 있죠. 파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초대 교회 용어이긴 한데, 재난이 오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올 것을,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언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 자리에 와서 들어오는 재난을 눈뜨고 그 재난을 미리 만난다는 뜻이에요. 파수, 항상 눈뜨고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강정에서 저는 이것을 느꼈고, 월정에서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재난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필요한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사실 드는 거죠. 여기서 계속 희망을 찾게 되니까요. 재난은 누군가 피해자를 떠넘겨 받는 거예요. 본국을 위해 존재하는 타국인 거죠. 그래서 재난의 종착지가 된 바다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그 바다에서 직접 바다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고, 바다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이 피해. 그렇기 때문에 월정리 해녀투쟁은 기후재난투쟁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장. 그래서 우리는 바다입니다라고 하는 이 동일시의 감수성, 이 총체적인 감수성, 이것에 대해서 이거 떠넘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잖아요. 지금 우리는 물숨을 쉬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이 세계는. 이 선 살짝 영원될 것 같죠. 근데 돌아올 수 없는 물속일 수도 있는 거죠. 올라와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 지켜갈 곳. 여기는 우리가 살아 지켜갈 곳.